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심야 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시끄럽습니다. 당장 오늘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주겠다 이러면서 의결을 미뤘습니다. 갑자기 왜 속도 조절에 나선 걸까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어제 냈던 핵심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최고위 잡혀 있었는데 11시에 의원총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 전에 뭔가 결정을 내는 것은 미뤘습니다. 그 재심 기간 10일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날짜를 다시 따져보니까요. 10일을 지나고 나면은 첫 최고위가 1월 26일에 열립니다. 강전혜 대변인, 네. 그러면은 그날에는 좀 의결할 걸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재심 청구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열흘이라는 재심 청구 기간 정도를 기다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예. 저희 당원 당규에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라거나 그리고 출석 통보를 며칠 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다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이라든지 본안 소송 같은 것을 가게 되면은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라는 형태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 판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재심 청구 기간 동안을 기다려주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을 넘어서서 생각해 보면은 당의 고문들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이게 법이 아니라 정치로 해결할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정치적인 결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오늘 아침까지도 의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만일에 뭐 이제 가처분 신청 같은 거 낼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장유미 대변인 네. 보시기에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이거 노린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가처분은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럼 두 가지를 법원이 봅니다. 예. 이게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제대로 징계안이 의결됐는지 또 하나는 이 징계의 수위가 적절한지.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사법자제를 합니다. 이거는 징계를 출당을 시키든 아니면 당원권을 정지시키든 여기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과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에 조금 더 천착해서 볼 텐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윤리위가 열렸지만 사실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훈 대표로서는 가처분이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사후적으로라도 이렇게 재심의 기간을 다 보장해줘서 최고의 의결 사안으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소명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시간을 주고 지켜보겠다고 그걸 들을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하나의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심야 제명이다 보니까 어제 새벽에 나왔던 결정문을 놓고도 두 번의 정정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뉴스 톱10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결정문 8장 분량에 처음 나왔던 결정문을 다시 좀 들여다봤더니 뭐 테러, 폭탄 테러, 뭐 테러리스트, 뭐 마피아 같다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오타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현정 위원, 네. 좀 과하게 테러리스트다, 뭐 마피아다 이런 비유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오타도 있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는 제명을 하는 중대한 결정문인데 예.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자, 우선 핵심적 사항, 즉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글을 썼다라는 부분이 두 차례에 걸쳐 수정이 됐어요. 예. 자, 처음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거는 확인할 수 없고 경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족들도 그건 마찬가지로 했다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윤리위에서는 뭘 근거로 제명을 했을까요? 아니, 없다면서요. 없는 게 확인이 두 차례나 수정이 됐는데 예. 이거는 결국은 판결을 때려놔 놓고 사형 선고를 해놔 놓고 사형 집행하는 사람 가는데 예. 정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저는 이 윤리위가 기본적으로 이 신뢰성을 상실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아니 본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력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사람들, 즉 이 윤민호 지금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첩사령관의 어떤 당시에 자문위원을 했고 예. 국정원 특보를 했습니다. 자, 그 경력들을 이야기를 한 게 이게 마치 무슨 테러와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경력 이야기하면 테러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를 결정문에 담았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썼던 책의 내용에 있는 이론을 잔뜩 또 실어놨습니다. 자, 그러니 과연 이 결정문이 그냥 공정한 결정문인가?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뭐 이 재심의 기회를 준다는데 예. 이거는 본인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건 보장되어 있는 기회입니다. 네. 이건 한동훈 대표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예, 어제 얘기했죠.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줄 수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재심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금 윤리위원회 재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못 결정하고 문제가 있는 여기서 재심 결정을 한다는 게 신뢰가 있습니까? 저는 이 윤리위원회 자체가 이미 중대한 이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산해야 된다. 다시 해산해야 임명해야 된다.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윤리위는 예. 중대한 결정문에 이렇게 많은 오류를 해놔놓고 예. 그걸 수정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급하게 한다고 왜 급하게 합니까? 예.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를 네. 급하게 해서 오류가 있다? 아니 실컷 기사 다 써놔놓고 나중에 큰 활자 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급하게 써서 그랬다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알겠습니다. 부분과 예.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결정문에서 마피아라든지 저런 표현들은 다소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아까 이제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윤리위원들의 경력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듣는 청자들로 하여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절차적으로 지금 결정문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이 방송에 나가서 윤리위원들의 경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 저희 당원 당규 안에도 이 윤리위원 중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식적인 규정을 가지고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언론을 통해서 한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도 약간의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도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은 아침에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따로 면담까지 했습니다. 의원총회 전후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은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 대한 징계 내용을 그대로 의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건의를 첫 번째 드렸습니다. 제명이라는 그런 방식의 최고 수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동훈 대표 정책 소명 부족에서 윤리의 처분 과했습니다. 당내 이런 갈등을 이런 식으로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것,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닙니다. 네,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윤상현 의원까지도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제명 철회해라,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대역죄를 저질렀냐 이런 소리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뭐 한동훈 전 대표 사과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의총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과 관련해서 단식하겠다 돌입을 한 거거든요. 최진봉 교수, 네. 뭔가 승부수를 던질 때가 있으면 지난번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더니 이번엔 단식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단식을 하겠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면 잘 예.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식을 시작하게 되면 언제 끝내야 되냐 이 문제도 있을 텐데 특검법 같은 경우는 내일이면 이제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바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단식을 시작해도 내일 낮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뭐 특검법 통과되고 나서 계속 그걸 하실 수도 있겠지만 통과되고 나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거 처리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통과되기 전에 오래전부터 그러면 단식을 해온다면 네. 그래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내일이면 통과될 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지금 단식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뭐 여당을 상대로 한 건지 당내 어떤 뭐 그것 때문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네요. 오늘의 2위까지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다 합의서 내용까지 입장이 팽팽하네.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얘기였고요. 네, 꽃할배 예능 또 제작됐으면 대박 났을 겁니다.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내가 팔면 오르나 신기하다. 제가 쓴 댓글은 아닌데 저도 참 신기하네요. 삼성전자 얘기셨고요. 줬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없대. 이거 늘상 있는 패턴이다. 아마도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얘기 같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여야 모두 공천장사 하나 국회의원 전수조사합시다. 전수조사 얘기가 나오다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마 뭐 국민 여론은 좀 원하시는 것 같네요.